자동차 담당 기자님들을 모시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파워트레인 신기술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지난 5년여의 기간 동안 새로운 파워트레인의 개발에 집중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CVBD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스트림 G1.6 터보 GDI 엔진까지 총 8종의 신규 파워트레인을 출시하여 평균 10%의 연비를 개선했습니다. 스마트 스트림은 현대자동차 그룹 차세대 파워트레인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엔진 변속기관의 최적 제어를 통해 상품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전 라인업에 걸쳐 스마트 스트림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열고 싶을 때 열고 닫고 싶을 때 닫는 기술은 오랫동안 엔진 개발자들이 꿈꾸어왔던 기술입니다. 엔진 스스로 배출가스를 줄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엔진의 성능과 연비를 각각 4%, 5%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에킨슨 K-커브라는 거는 다른 기술인지 아니면 같은 기술인지? 그것도 지금도 연비를 개선하고 있고.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CVBD는 기존에 있던 어떤 엔진들이 만들어냈던 아킨슨보다 더 이제 아킨슨 사이클을 더 많이 해서 연비가 좀 더 좋아질 개념이고, 그 말씀하신 그거는 그 회사마다 약간 표현은 좀 다르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다 같은 기술을 이야기하는 거고, CVBD는 엔진에서 밸브를 제어하는 기술로서 밸브의 여는 시점과 닫는 시점을 제어를 하게 되면 연비를 좋게 할 수도 있고 성능을 좋게 할 수도 있고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도 있습니다. CVBD 기술이 가진 어떤 연비의 포텐셜은 5%입니다. 그리고 성능 포텐셜은 4%이고 배출가스를 12% 정도 저감할 수 있습니다. CVBD 엔진도 이제 CVT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CVT에다가 CVD를 추가를 해서 기존의 CVT에서 하지 못하던 열림 닫힘 시점 각각 제어를 CVD를 통해서 하나의 기능을 더 추가해서 구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 CVT보다 좀 더 진보된 형태의 그런 엔진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1.6 터보 GDI 엔진은 소나타의 올 하반기에 탑재돼서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기아정체 같은 라인업에 올 하반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출시가 될 예정인데 거기에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투싼하고 투싼 등의 CSUV 차량에도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현대차가 새로운 개념의 엔진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CVVD라는 엔진인데요. Continuously Variable Valve Duration. 그래가지고 밸브가 열리는 시간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여기 그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이제 큰 모터가 달려 있고 여기 이제 그 밸브 그 캠샤프트의 편심 축을 갖다가 제어하는 커다란 뭉치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엔진에 비해서 이쪽 한 일부 그 엔진의 그 캠샤프트가 높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캠샤프트를 이제 제어를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캠샤프트를 아주 오래 열어둠으로써 이제 에킨슨 사이클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킨슨 사이클이라는 것은 실린더가 이제 피스톤이 압축을 할 때 밸브를 열어둠으로써 압축비를 낮추고 배기량을 낮춰서 연비를 좋게 하는 거거든요. 그 기능을 필요에 썼다가 또 지금 힘을 내야 되겠다 할 때는 이 듀레이션을 짧게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출력을 내는데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오토 사이클, 밀러 사이클, 에킨슨 사이클을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엔진이다 하는 게 오늘 현대차의 발표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직분사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 엔진 그 인젝터가 이제 밑으로 들어가서 실린더로 바로 쏴주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터보 차저 엔진이다 보니까 그 인테이크 매니폴드가 아주 짧고 간단합니다. 그 이외에 이제 이 엔진은 이제 180마력짜리 디튠 버전이에요. 원래는 이 엔진이 204마력 정도의 힘을 낼 수 있는데 약간 출력을 낮춘 대신에 연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그 180마력 1.6 터보 엔진에 비해서 약 10% 정도 연비가 좋아졌을 것이다 하는 게 오늘 발표였습니다. 자, 이 엔진이 이제 소나타 터보에 올라갑니다. 이제 어떤 성능을 보일지, 얼마나 연비가 좋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소나타 터보가 나오면 한번 시승을 하면서 또 자세히 한번 이 엔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은 생존 경쟁을 위한 치열한 싸움과 함께 친환경을 화두로 기술 산업의 생태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산업과 부품 산업의 현재와 나아갈 길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카마에서 열린 제3회 자동차 산업 발전 포럼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함께 자동차 부품 산업의 미래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만기 카마 회장은 환영사에서 외국 자동차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어 우리나라 부품 업체들이 역량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감이 줄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정부 정책, 경직된 노사관계, 규제에 치중하고 있는 법안 등 많은 걸림돌 때문에 미래 예측이 안 돼 투자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준규 이사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현황을 짚고 발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국내외에서 갈수록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국내 브랜드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낮아지는 생산성과 높은 임금, 후발주자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품질 경쟁력 등 전반적인 경쟁력 저하를 그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사관계 및 법제도, 규제를 개선하고 수소차 등 친환경차 개발 및 정책, 소비자 보호 대책을 강구하며 신기술에 대비한 인재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발표를 이어나간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주홍 카마 정책기획실장은 수익과 일감이 줄고 인건비는 오르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부품 산업의 현실과 발전 방향을 짚었습니다. 정책을 설명한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은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에 맞추어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무조건 줄이는 다운사이징이 아닌 프로세스를 바꾸는 리스트럭처링, 즉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업계 현장 중심으로 발표한 김주홍 실장은 단기적으로 최저임금, 근로시간제 등을 유연하게 적용해 충격을 최소화하고 중소업체들에게 R&D, 판로 개척, 금융 지원 등을 해주면서 장기적으로는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견기업연구원 김보수 부원장은 일감이 있어도 자금이 없어 일을 못하고 금융권에 손을 벌려도 금융계의 자동차 부품업계에 대한 불신 등으로 자금 조달이 힘든 점을 지적하면서 기술개발 자금, 해외 수주를 위한 유동성 지원 및 수출 금융 등 다각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진 지정토론은 숙명여대 이형호 교수가 진행했습니다. 산업부 양병래 자동차 항공과장, 무역보험공사 이도열 부사장, 3기 오토모티브 김치환 대표, 자동차 부품산업진흥재단 김득주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여한 토론에서는 업계가 처한 상황과 업계에서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정책, 금융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안아야 하는 등 산업이 바뀌고 제품을 팔아야 하는 경쟁의 장이 바뀌는 등 급격하게 변하는 산업 생태계 속에 현장에서는 기존 기술을 고도화하는 노력과 중소기업이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한 애로사항 등 많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한 기업 관계자는 문제점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산업부의 양병래 과장은 위기를 부각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자고 말해왔는데 이번 토론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꼈고 변곡점에 있다는 점을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변곡점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발전의 기회로 삼자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균형 있는 정책을 펼치면서 업계와 정부 간의 비전을 공유해 업계가 글로벌 탑 티어급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정만기 회장은 이 토론의 말미에서 이 토론회가 보여주기나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장으로 만들 것이며 좋은 아이디어는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알리고 그 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업계 관계자들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부품 업계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조차 포기할 정도로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도권과 금융권은 물론 사회 각층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통뉴스 민준식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고속도로 특별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이틀간 열리는 이 행사에는 전시회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그럼 지금부터 2019년 도로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의 날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김경욱 제2차관,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을 비롯해 6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도로와 함께 국민과 함께 미래로 세계로라는 주제의 영상을 시청한 뒤 이강래 사장의 개회사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경부고속도로 개통 49년이자 28번째 맞는 도로의 날입니다. 특히 올해는 도로의 날의 의미를 더하고자 한국도로공사 창립 50주년을 기념한 고속도로 특별 박람회도 같은 날 동시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도로의 양적 성장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풍요로워졌음을 언급하며 기술 발전에 맞춰 질적인 내실을 다지면서 미래에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로교통인 여러분, 7월 7일 도로의 날이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는데요. 고속도로의 발전으로 우리나라가 반나절 생활권이 되었다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호전된다면 도로를 통해 세계가 연결되는 날이 올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국회도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국회의원의 축사도 이어졌는데요. 사실 인류의 역사가 도로 발전의 역사하고도 맥을 같이 합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의 역사는 경부고속도로의 기념일과 마찬가지로 또 도로의 발전과 함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북 간의 도로가 발전되어 아시아로 뻗어나가기 바란다며 국회에서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 6위, 3만불 시대, 그리고 12위의 경제권을 이룬 것은 우리 사람의 혈관과 같은, 우리 동맥과 같은 도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재 국회의원의 축사도 있었습니다. IT 시대를 맞아 스마트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세계의 중심이 되는 도로인, 한국인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축사를 마쳤습니다. 도로교통 발전에 기여한 도로인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도 있었는데요. 개인 10명과 2단체, 그리고 유공자 70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을 비롯해 지금도 국내외 도로 건설 현장에서 붉은 땀방울을 흐리고 계신 도로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욱 제2차관의 치사로 기념식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곧바로 박람회 개막식이 진행되면서 특별 박람회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박람회장에 들어서자마자 미디어월이 펼쳐졌습니다. 기적을 이끌었던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가치를 창출하는 현재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안전, 소통, 신뢰, 혁신을 주제로 한 전시관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고속도로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곳인데요.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 방금 제가 체험을 해봤는데요. 이 시뮬레이션은 어떤 건가요? 이거는 이제 카티아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터널이나 교량 같은 거를 미리 모델링을 해보는 거예요. 3차원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실제 시공이 들어가기 전에 뭐 간섭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경관 같은 거를 미리 검토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직접적으로 진짜 똑같이 이게 구현이 되는 건가요? 네, 실제 저희가 시공하는 것과 똑같은 스케일로 똑같이 설계 가능한 거예요.
네, 이곳에는 수많은 모니터들이 있는데요. 24시간 동안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모니터입니다. 네, 이곳에는 교통사고가 나면 어떨지 체험할 수 있는 VR 공간도 있습니다. 한번 타보실까요? 네,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안전벨트가 교통사고 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교통안전 체험관인데요.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졸음 운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네, 졸음 운전 사고에서 어떤 걸 하지 말라 이런 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고속도로 방송도 나와 있고, 세 번째 보시면 졸음 깨는 방법 안내가 나와 있네요.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안전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안전띠를 미착용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위험한 정도가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안전띠를 어떻게 바르게 맬 것이냐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사고가 난 뒤에 2차 사고에 대한 대처 요령도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사고가 났을 때 불꽃 신호기를 사용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 둘러보면요, 이렇게 사진을 인화할 수 있는 포토 체험관도 있습니다. 전시장 한켠에는 기술마켓 참가 기업의 부스가 즐비했고, 한국도로공사 채용 설명회도 진행되는데요. 선배와의 토크쇼, 직업 기초 능력 평가 강연, 현장에서 모의 면접도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곳에는 고속도로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곳인데요. 보시면 한반도와 아시안 하이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할 남북관계에 대비해서 우리가 도로를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될지 엿볼 수 있습니다. 쭉 보시면 이제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뻗을 수 있는 하이웨이 노선입니다. 아시안 하이웨이가 무엇인지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도로 기술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도로 기술력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 3층에서는 한반도 고속도로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개회사로 시작됐습니다. 남과 북을 잇는 한반도 고속도로를 위해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석 국회의원의 축사에 이어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의 축사가 있었는데요. 미래의 길, 안전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들어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국회의원은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했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한 경제의 개혁 개방 현안과 전망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는데요. 북한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남북 경제 협력에서의 고려 사항과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고속도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전시하며 한국도로공사가 도로교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로교통을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게 했는데요.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도로교통, 언제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공희연입니다. 교통뉴스 7월 첫째 주 퀴즈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고속도로 특별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도로와 함께 국민과 함께 미래로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경부고속도로 개통식을 기념한 이 기념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시청자께는 카리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당첨자는 경기 성남시 심은경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